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의 인원이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 10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또 VC들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S 그 그룹이 맞습니다. 네. 이 멤버가 유닛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투표를 할 때 토큰으로 투표를 하는 건데 블랙록 같은 경우도 미드펀드 나온 것처럼 다른 때보다는 RWA에 대한 테마가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큰 기관에서 내러티브를 끌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강하게 받았던 적은 또 없었거든요. 사실 누구한테 좋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 장치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법안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도 허가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상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금을 다 이제 미국채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채의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와중에 그러면 글로벌 국가들은 점점 미국채를 다 줄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혹은 이제 어떤 뭐 무역 갈등이든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원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채를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 수요를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 했을 때는 세입을 만한 게 없다. 물론 이게 가장 큰 메인이 될 수는 없지만 테더 기준으로는 사실상 한 17위 정도로 이제 미국채 보유량이 있거든요. 국가 기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지고 결국 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나 베네핏이 일단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뭐 디테일하고 제가 모르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경제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달러 법정화폐 기반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지 않을까. 특히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책임져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좋다라고. 그럼 저희 같은 소비자, 사실 뭐 저희는 소비자라기보다는 투자자 느낌이긴 네. 하지만 뭐 저희 같은 투자자나 아니면 그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짜 송금과 결제를 하는 기업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많아지면 좋은 걸까요? 일단은 저희도 그냥 하나의 프로덕트로 보면 저희가 상품도 굉장히 많아지면은 거기서 가격 뭐 경쟁력을 그쵸. 얻기 위해서 사실 소비자의 효용으로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다 살아남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소비자에 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아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관리 차원에 대한 뭐 문제라든지. 근데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자라고 하지만 송금도 마찬가지고 더 빠른 체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테더가 유동성이 가장 높고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그게 아닌 코인은 굉장히 많은 뭐 이자를 주면서까지 끌어들이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잖아요. 저희는 또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살아남는 건 테더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테더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한국이나 독일 수준과 유사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한 나라의 자산 보유 규모가 한 기업과 민간 기업과 동일하다라는 게 굉장히 약간 안 믿기기도 하는데 이게 갖는 의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지점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자산 기준으로 보면 그 국가는 굉장히 좀 작은 국가일 것 같고요. 미국채 보유량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상 굉장히 좀 상위이기 때문에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테더는 굉장히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빠르게 내고 있는 입장인데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직원이 100명인가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비슷한 숫자로 저희가 그냥 비슷한 포지션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일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와 벌어들이는 연이익은 순이익은 비슷하지만 골드만 같은 경우에는 4만 명의 인원이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 10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왜 디지털 은행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고효율 은행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VC들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다음 수익 모델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수익 중에 일부는 이자 수익이 아니더라도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수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크립토 시장이 우상향이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디지털 안에서의 어떤 뭔가의 은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익 모델을 모든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VC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기업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골드만삭스랑 비슷하지만 직원은 100명이니까 PSPI가 엄청 터질 거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다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약간 모두가 느끼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대선 공약으로도 스테이블 네. 코인 얘기가 나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논리는 그건데, 이제 그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지점들이 약간 어느 정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인데, 그게 특정 상황에서만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트리플 S 그 맞습니다. 그룹이 네. 이 멤버가 유닛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투표를 할 때 토큰으로 투표를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 팬들이 원화 네, 스테이블 그것도 코인으로 투표하게끔 그런 그런 맥락일까요? 것들도 네, 충분히 하고, 만약에 프로덕트나 예를 들어서 티켓을 산다라고 했을 때 원화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물론 이제 지금은 사실 달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관련된 굿즈를 준다던가 아니면 약간 연계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위버스 같은 경우도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쓰는 뭔가 결제할 수 있는 코인,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웹툰 같은 경우는 쿠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코인들을 충분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랑 수합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그게 국내 거래소에서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 거래소 안에서의 유동성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약간 가장 좀 쟁점인 게 금융위원회가 가져가느냐, 한국은행이 가져가느냐, 그 주권을. 저는 약간 이거 보고 SEC랑 CFTC가 싸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내는 법안들은 대부분 다 금융위 소관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 가치를 강화하기 유지하는 게 위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깨무늬를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근데 한국은행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권한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CBDC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허가형이냐 비허가형이냐에 따라서 사실 뭐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한국은행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은 CBDC 형태일 것 같고, 사실 지금도 뭐 은행들이랑 공동 예금 토큰이라든지 혹은 별도로 뭐 CBDC에 관련된 파일럿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그거와 궁극적인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융위로 뺀 건가라는 좀 지점들이 약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그걸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CBDC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비허가형이 아닌 허가형이 가능할 것. 그러려면 뭔가 유통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방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도 그렇고 뭐 서클도 그렇고 민간 기업이 발행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건 아니네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허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을 금융이랑 논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특정 업체를 이제 아무래도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일 테니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민간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긴 한 거죠. 있을까요?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만한 민간 기업이? 사실 저는 그 문제는 굉장히 좀 오히려
수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제 사실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뭐 어렵고 이런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쨌든 자본시장법 내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문제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국내 뭐 5대 은행들이 합의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금 토큰에 가까운 거고요.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희 개념으로는 CBDC와 같은 로직 다만 사실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거든요. 다만 기술적인 차이, 그다음에 법적 지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뭐 그리고 권한의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접근 방법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사실상 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상 은행 위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빌드업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발행에 따른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차이는 좀 명확하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명확한 가장 큰 차이는 CBD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말이 CBDC지 뭐 어떤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한강이면 한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적 지위가 그냥 저희가 쓰는 원화랑 동일하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면 법적 지위가 한국은행에서 관할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 마찬가지로 태도도 지금 법적 지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블록체인을 퍼블릭으로 할 것이냐, 막 비허가용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운영 방식이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CBDC 같은 경우에는 참여 노드들이 사실상 은행으로 아마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법에서 근거한 몇 퍼센트는 일정 최소한은 이걸로 채우더라도 그 외에는 조금 더 열어준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CBDC는 또 담보는 없는 거잖아요. 담보라고 하면은 이제 테더사와 같은 그런 담보. 사실 그게 이제 아예 원화랑 동일한 건데 그걸 디지털에서만 발행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통화를 발행하는 거고 이거에 그냥 가치가 보이진 않지만 그냥 똑같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CBDC는 국내 결제만 되는 거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결제도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CBDC도 해외 결제는 충분히 되지만 이게 모니터링이 된다. 약간 여부일 것 같고요. 사실상 그거는 CBDC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게 결국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느냐 비허가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허가형 노드와 비허가형 노드의 차이가 큰가요? 되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가형이라고 하면은 결국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퍼블릭은 저희가 뭐 이더리움 체인을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솔라나 체인 위에서 발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실상 열어두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은행이 정한 특정 체인이다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수합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외환 유출 관점에서는 사실상 제한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 경험 UX 측면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여러 체인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니 이제 그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 못하는 거고 규제를 안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의 차이가 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막 수요에 대한 걱정도 하고 뭐 그러고는 이 CBDC랑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한국 시장에서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실현이 된다면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좀 도움을 받고 뭐 해결될까요? 일단은 크게는 일단 정말 이 크립토 시장 측면에서 하나랑 그다음에 조금 더 산업을 확장해서 하나 정도로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서는 국내 거래소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게 불법이에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제 명확한 어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레이한 영역인데 사실상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이 돼서 저희가 BTC 마켓, 테더 마켓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마켓이 또 열리면 그런 유동성 공급 양성화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소당 그다음에 하나의 은행으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단기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에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산업을 꼽아보라라고 했을 때 저는 K-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K-팝이 됐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소프트파워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특히 유튜브를 봐도 K-팝 때문에 이제 발생한 어떤 하나의 한류 문화가 K-푸드라는 식으로 불닭볶음면 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쇼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프로덕트랑 묶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화를 좀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클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나가는 돈들을 뭔가 이걸로 수합할 수 있다라든지 수출하는 개념으로 좀 활용하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K-팝이 커지는 구간이고 또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 팬이랑 소통하는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왜 필요하냐를 설명했을 때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닌 정말 이거 외에도 여러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외국인들한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이런 쪽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왜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전 해결하는 게 먼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저희끼리도 이런저런 의견 교환을 하잖아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면 몰라도 원화 코인 수요가 그렇게 클까가 가장 맞아요.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는 내 수용이 아니라 결국은 이 원화 수출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제 그러면 기존에 원하는 수요가 높았는가라는 지점부터 사실상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그런 꼭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산업군들의 사이즈가 얼만큼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전에 발행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약간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컨설팅 문의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보통 어떤 논의인가요? 사실상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스터디가 많이 된 분야는 집단들도 아니죠. 있고 그다음에 안 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에 대한 궁금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거를 간단하게 POC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저희가 기사만 검색하더라도 어떤 POC, 실증 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논의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검토를 해보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메인으로 뭔가 얘기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일단은 코인 시장도 좋아지는 마당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센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대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또 가상자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이전보다 활발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컨설팅이 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비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연구원님의 가장 관심 영역 분야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실상 최근에도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새로운 프로덕트는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그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만으로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이걸 아우르는 관점에서 RWA라는 섹터에 사실상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RWA는 어떻게 보면 그냥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뭐 최근에 뭐 비들로 대표되는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비드 펀드 나온 것처럼 저는 이렇게 큰 기관에서 내러티브를 끌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강하게 받았던 적은 또 없었거든요. 특히 또 트럼프 2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리고 또 관련 트럼프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많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RWA에 대한 테마가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도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하반기부터 뭐 법인 계좌에 대한 논의가 좀 본격화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지점들이 기관 진입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 메시지라고 하면 뭔가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막 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쨌든 미국에서 끊어준 어떤 제도화에 대한 어떤 신호탄들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다각도로 어느 때보다도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 여전히 코인은 사기야,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명해줘라는 시각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몰린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또 이 시장을 보면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 4천조 원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돈 되는 시장이다. 미래가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돈 되는 이야기, 이 돈이 모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좀 뜯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시장의 핫 이슈, 돈 되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돌아올게요. 안녕!